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드디어 삼각함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삼각함수에 대한 학습을 이어나갑시다. 삼각함수에서는 보통 코사인, 사인, 탄젠트와 같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용어들이 익숙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배울 거는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의 학습 내용을 프리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총 3개 정도의 주제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각, 두 번째는 호도법,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잡아도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볼 거는 일반각인데요. 일반각은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30도, 40도 그런 그 표현들을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각이로 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세요. 시작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시작하는 점이 여기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반직선을 그어요. 반직선을 우리가 여기 이 점을 1.5라고 둔다면 이 반직선 OX로 부를게요. 이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초선, 시작하는 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각도를 재기 위해서는 끝나는 직선도 있어야겠죠. 그 끝나는 직선을 이 반직선 OP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 X, O, P와 같은 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니까 X 대신에 Y가 들어가도 P 대신에 Q가 들어가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X, O, P에 해당하는 이 각도를 우리가 일반 각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학생들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반직선일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만약에 반직선이 아니라 직선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직선이라면 그죠? 이게 뭐야? 이건 직선이 된다면 이걸 묻는 건지, 얘를 묻는 건지, 얘를 묻는 건지, 얘를 묻는 건지 의아하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뭘 측정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직선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반직선을 표현할 때 하나의 의문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보세요. 이 시초선에 시작해서 여기가 시초선이고 말을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처음 시작하는 선을 시초선, 두 번째 끝나는 이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시초선에서 동경으로 있는 이 각도를 시초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방향인 건지 시초선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방향인 건지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과에서는 이것들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는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플러스 기호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가 별말이 없을 때는 양의 방향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방향은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말이 없으면 반시계 방향인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일까? 라고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건 정한 거기 때문에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세요. 여기가 1사분면이죠. 여기 2사분면입니다. 3사분면이죠. 4사분면입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로 가는 이 방향이 정방향, 즉 양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은 양의 방향이면서 이게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 하는 것이 외우기 어려우면 좌표 평면상에서 1, 2, 3, 4 식으로 가는 이 순서가 양의 순서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도를 이 양의 각도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걸 알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럼 보세요. 여기를 5라고 부릅시다. x, p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마 30도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럼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질 겁니다. 30도라고 하는 거는 이 XOP를 나타내는 건 30도이기도 하지만요. 보세요. 이게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와도 되겠죠. 그럼 30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30도에다가 360도를 더 돌아도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여기다가 30도에다가 720도를 돌아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같은 각도를 나타내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30도이냐 390도이냐 그리고 750도이냐가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린다기보다는 표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반각을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이때 n은 정수입니다. 그럼 알파는 어디에 표현되느냐? 알파는 0 이상이고 그리고 360도 보다 미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30도, 350도 다 옳은 말이지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0도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360n 플러스 4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인 일반각이었습니다. 그럼 호도법 한번 볼게요. 호도법은 이렇게 보자. 자, 호도법은 일반각과 같은 이제 각도를 재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호도법은 그 단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0cm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을 6척, 7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내용을 재는 거라도 재는 단위가 다른 거죠. 그럼 호도법은 쉽게 말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80도라고 하는 것은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에요. 이게 180도가 우리가 배웠던 일반각 그리고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울 호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도법은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정의가 있냐면 1라디안 라디안을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됩니다. 1라디안은 호의 길이가 r 일대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R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바로 그때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른대요. 그럼 좀 쉽게 살펴볼까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반지름도 R이고 이때의 호의 길이도 R이래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2파이 R에다가 (360도) 분의 중심각이 뭔지 모르죠. 그거를 중심각을 뭔지 모르지만 그 정의에 의하면 그 중심각을 뭐라고 했어요? 1라디안에 불렀죠. 1라디안. 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이거는 원의 전체 둘레입니다. 전체 360도분의 그때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것 그게 바로 호의 길이죠. 그죠? 이거 호의 길이인데 이때 호의 길이가 R이라고 했죠. 호의 길이가 R일 때니까 그래서 1라디안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분을 해보면 R과 R이 약분이 될 거고 2와 360도가 약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 180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라디안은 180도가 분자로 넘어가고 파이가 분모로 넘어간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인 것입니다. 그럼 파이마저 넘겨보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처음에 봤던 것처럼 180도가 파이 라디안인 이유가 바로 이런 정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호도법까지 봤으면 우리가 세 번째로 볼 내용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채꼴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죠. 부채꼴의 넓이부터 한번 볼게요. 넓이를 부채꼴 중에서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넓이를 S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우리 호의 길이부터 한번 볼게요.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원 둘레가 뭐였죠? 2파이 R이었죠. 곱하기 전체 전체가 전체에 해당하는 각도가 360도죠. 360도가 몇 파입니까? 그쵸. 180도가 파이였으니까 360도는 2파이인 거죠. 2파이 분의 그때의 중심각을 우리가 모르니까 세타라고 둔다면 분의 세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 L은 이 L을 호의 길이로 할게요. 호의 길이는 전체 원 둘레분의 360도분의 중심각인 거죠. 이것을 약분하면 R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라고 하는 첫 번째 공식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부채꼴의 넓이를 봅시다. 이 부채꼴 S를 부채꼴의 넓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S라고 하는 거는 전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원의 넓이의 분의 360도 즉 2파이 분의 중심각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잘 보세요. 약분을 하면 파이와 파이끼리 약분을 하면 R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근데 R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것도 S 즉 넓이의 다른 표현이지만 이거를 R 곱하기 R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R 세타는 뭐였어요? 바로 L이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응용을 하면 R 곱하기 L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도법을 이용을 하면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굉장히 좀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략히 L은 R 세타, S는 R 제곱 세타 혹은 RL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그 일반각 그리고 호도법을 이용한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을 우리 복습하면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